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버리 3잡을 하고 돌아온 박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단기 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년 딱 됐거든요. 1년 돼서 좋은 것, 그 다음에 좀 별로였던 점도 있었거든요. 별로였던 점도 솔직하게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마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에 봄부터 시작을 했어서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촬영하는 날짜가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만 1년이 됐습니다. 만 1년이 됐고 현재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운영을 하면서 뭐 좋았던 점, 그 다음에 좀 뭐 생각한 거 외에 힘들었던 점 이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보시다시피 저희 애기방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이 정리가 안 됐는데 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별로였던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 다니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일단 생겼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게 어찌 됐든 어떤 내 물건을 파는 거나 좀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입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 있는 곳을 선정을 했다면 내가 굳이 어떤 추가적인 마케팅이나 이 제품을 제 부족한 점을 개선해, 그런 어떤 개선 활동에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자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 어째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익률이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쓴다고 또는 더 좋은 매물을 찾는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수익률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뭐 50에서 70 정도 한 달에 남는데 내가 이제 전대차를 받는 입장에서 통상 5에서 70이 남는데 200, 30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개 가져가는 거 말고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극대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박을 하게 되면은 뭐 수익이 더 남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좋았어요. 한번 세팅하고 안내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할 것도 없었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할 거 없을 때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그 금액 대비 더 큰 만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나 어떤 통해서 얻는 100만 원보다 단기 임대로 얻는 20만 원, 30만 원 더 어떤 도파민이 닿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회사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간에 제 시간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시간을 시스템화를 어느 정도 한다 그래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단기 임대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초기에 세팅하고 나서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사실 순수익이 매월 이제 통계를 내보면 이것밖에 안 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심리적으로는 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 업으로, 이거 뭐 33M2나 요즘에 에어비앤비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메인 업으로 가져가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찌됐건 이게 병행을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만족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을 꾸미고 운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또 재밌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일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게 재미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외벌이고 이미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어떤 최소한의 시간을 쓰면서 세팅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낼 사이드를 하나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어찌됐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공간을 세팅하고 손님 후기 보고 그 다음에 후기가 쌓이면서 예약률이 올라가는 과정이 재밌었고, 다른 어떤 통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 뭐 인스타를 한다든지 블로그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당근에서 청소 도와주시는 우리 실장님 찾고요. 쿠팡으로 다 바로바로 주문해가지고 다 배송해주거든요. 침대도 심지어 설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설치하는 것도 다 당근에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안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안 가는 것을. 계약할 때, 방 보러 갈 때, 큰 이슈 생길 때 말고는 절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고객 응대는 정말로 열심히 했고, 가장 중요한 거, 고객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변을 빨리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는 해결해준다, 빨리 답변해준다.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이 후기에 계속 쌓이면서 성취감도 생기고 알아서 그것 자체가 그냥 마케팅이 되거든요. 33M2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기고 어쨌든 폼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러한 부분이 저는 나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조금 이제 다른 영역인데요. 돈 관리에 대한 감각? 기존에 이제 회사는 조금 월급은 논외로 치고, 월급은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원리금이나 각종 공과금 이런 걸 다 빠져나가고, 생활비를 이제 와이프한테 주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거는 안 남고, 그 나머지에서 버는 게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저축을 하는 돈인데요. 기존에 제가 하던 사업은 지식 기반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자본이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비용이 거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매출과 그 다음에 실제 남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임대는 그게 아니죠. 매출에서
월세, 관리비,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차감을 해야지 실제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관리 안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수익률 분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물건이, 어느 지역의 어느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좋은지 그것을 좀 체크하려고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 동네 또는 이미 갖고 있는 그 오피스텔의 추가 호점을 현재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항상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어느 달에 어떤 오피스텔이 예약률이 얼마고 순 마진율이 얼마고 청소비는 얼마 나갔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1년간 추적 1년간 과정을 계속 기록을 해놨습니다.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매출이고 순이익일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서 힘들었던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시작 전에 알았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매 계획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차를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대차를 받았지만 이게 이제 같이 동시에 이 임대인분이 매매를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게스트분이 머물고 있는데 언제 이 매물을 보려고 하는 매수자분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간헐적이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게스트분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거면은 이 집을 아마 제 오피스텔을 예약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좀 볼 게 전대차 동의를 받는 것도 물론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만 매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냥 전대차 동의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평일보다 대부분 뭐 이제 주말에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개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대뜸 집 보러 가도 되냐고. 안 보일 수도 없잖아요. 다 동의도 해주셨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올지 몰랐어. 그러면 또 이제 게스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어찌됐건 동의를 구해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또 어찌됐건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죄송하다고 하고 커피를 쿠폰을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좀 달래드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매 계획이 있는 물건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집이 아무리 월세가 싸고 입지가 좋아도 절대 안 받으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냉난방 문제입니다. 사실들은 그냥 쿠팡에서 어쨌든 좀 중저가 가성비 있는 물건을 보내주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변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뚜러뻥이나 액체 사서 바로 보내주면 새벽 배송으로, 휴지가 떨어졌어요, 물티슈가 떨어졌어요, 그런 거 바로 사서 보내주면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부족해요, 사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냉방, 그 중에서 사실 냉방도 난방 이슈가 큰 게 에어컨이 고장날일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에어컨이 만약에 정말 그러면 좀 시원한 뭐 서큘레이터 이런 거 사실 사서 드리면 되거든요. 그것도 뭐 부족할 수 있지만, 근데 난방은 쉽지가 않습니다. 난방은 이제 또 오피스텔마다 다르고 연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중앙 난방을 할 수도 있고 뭐 개별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고장나면 이제 업자 부르는 거는 당연하고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비용도 비용이고, 그리고 겨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겨울 또 굉장히 또 추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주 발생됐고, 물론 이제 어찌됐건 보수를 하면서 해결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완벽하게 냉방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게 난방이 업자분을 불러서 고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내에 뭐 히터 이런 걸 사서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뭐 기업용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비가 월세만큼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스트분 나가고 나서 바로 수거해서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장판으로 좀 바꿔드리고 하면서 이제 난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좀 변수다. 난방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 정도에, 그러니까 날씨가 괜찮을 때 가면은 에어컨 켜지네? 이런 거 뭐 물 잘 나오는 이런 거는 보시지만 난방을 체크를 잘 하지 않거든요. 날씨가 따뜻할 때 가시면은 난방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수익이 꼭 이제 일정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즌마다 어떤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으면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는 그게 좀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은 물론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이유가, 그다음에 뭐 어떤 북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것도 좀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오롯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비용 줄이고 여러 가지 물론 해야 됩니다. 비용도 줄이고 멘트도 바꿔보고 사진도 바꿔보고 하지만 일단 안 되면 거의 다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오피스텔 입지가 좋고 하더라도 그 대세적인 부분을 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고정비가 무조건 있잖아요. 월세가 나가고, 월세가 이제 100만 원 전후로 해서 보통 나갑니다. 거기에다 관리비 무조건 나갑니다. 관리비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순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인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사실 봄, 여름, 가을에는 날씨도 좋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벤트도 하고 뭐 콘서트도 하면서 올 이유가 많아요. 올 이유가 많고 날씨도 좋고 뭐 보기도 좋고 하니까 외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없는데, 특히 올 겨울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슈가 많았고, 그래서 1, 2월이 좀 영업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계속 이제 이 공간 임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많이 퍼졌잖아요. 많이 퍼지다 보니까 사실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어찌됐건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공급이 1년 전에 비해서도 수치를 봐야겠지만 뭐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제 공간 임대를 갖고 업자분들이 있잖아요.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 또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고 어찌 계속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잘하시는 거죠. 잘하시는 건데, 많아져가지고 경쟁,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 단가가 점점 낮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본질적인 차이가 없거든요. 뭐 내부 꾸며놓고 이런 것도 있지만 3, 4, M2, 그러니까 단기 임대에서 가장 그 의사결정을 하는 요소는 무조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모든 사람의 가격은 아니지만 100명 중에 대다수는 가격으로 결정 짓습니다. 실제 3, 4, M2 담당자가 클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일정 조건을 검색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가격으로 정렬하거든요. 낮은 가격 수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제품을 검색한다 그랬을 때 고관여 상품이 아니면 무조건 뭐 낮은 가격으로 이제 정렬을 하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뭐 내부를 뭐 엄청나게 획기적이고 특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격을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크게 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수익은 적지만 힘들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5개 정도 운영하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는 있어요. 한 곳이 안 되면 다른 곳이 잘 된다 이럴 수는 있기 때문에 한두 개 할 때보다는 좀 여러 개 할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경향이 오히려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어요. 사실 겨울에 특히 힘들었는데, 그걸 알면 제가 그걸 겪고 나서도 올해도 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할 생각인데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점이 안 좋은 점보다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행을 하면서도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굴리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제가 또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쓰리잡인 건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끔 폼이 들어가고 응대할 때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없다고 보고, 물어보는 게 거의 뭐 거기서 거기라서 막 새로운 이제 이벤트가 많이 없다는 거죠. 한 1년 정도 사이클 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겪어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변수가 없고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개 늘리면 이제 월급 수준까지 가는 거고, 지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금액은 사실 이걸 늘리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신경 쓸 여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또 보증금도 묶이고요. 기회비용이 또 그걸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금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구조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거고요. 어찌됐건 월급에다가 어떤 변동 있는 사업소득 부분, 거기에다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단기 임대를 해서 세팅을 한 부분이 생각보다 폼은 줄이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저한테 뭔가 꽂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이제 우리 외벌이 뭐 외벌이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를 부업이나 아니면 진짜 뭐 전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 컨설팅이나 이거 알려주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전대차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장 얘기합니다. 물론 그거 어려운데 전대차 동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서도 뭔가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은, 그런 어떤 노력을 미리 알았다면은 수고를 덜 했을 법한 것들을 오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간 꼬박 제가 하면서 느꼈던 점을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애로사항이라든지 큰 어떤 애로사항 없이 진행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알고 시작하면 원래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해결하면 되고. 근데 이제 모르고 시작하면은 이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그때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전대차 동의에 대한 좀 노하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미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추가적인 소득을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거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외벌이 쓰리잡을 하고 온 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게요.